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근호가 포함된 시계 계산입니다. 은설이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 83점, 영어 91점, 수학 8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은설이의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은설이의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점수를 합한 후 과목수 3으로 나눈 값 87점입니다. 여기서 말한 평균이란 모든 자료의 값을 합한 후 그 총계를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러한 평균을 산술평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술평균 이외에 또 다른 평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수학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산술평균 이외에도 조합평균, 기하평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하평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기하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기하학이란 것은 길이, 넓이, 부피 등의 공간의 개념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쉽게 도형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다가오실 것입니다. 도형과 관련하여 두 수의 기하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양수 A, B의 기하평균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어렵지 않게 기하평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다들 짐작했겠지만 정사각형은 어떤 넓이의 평균적인 의미를 갖는 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이 이렇게 정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수 A, B의 기하평균 값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의 값을 구해보자는 말입니다. 우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AB입니다. 맞죠? 이제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제곱분의 정의에 따라서 X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X의 값은 도형의 길이이므로 양수입니다. 즉, X는 루트 AB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양수 AB에 대한 기하평균 값은 루트 AB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문자가 아닌 숫자를 활용하여 기하평균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수 9와 25의 기하평균 값은 15입니다. 여기서 제곱분의 성질이 적용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두 수 9와 25의 기하평균 값과 루트 9와 루트 25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제곱근의 곱셈 규칙이 도출되죠? 즉, 두 근호식을 곱한 값은 근호 안의 수끼리 곱하여 루트를 씌워준 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신기하지도 않다고요? 그래도 그 증명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증명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호가 포함된 식에서도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곱분의 곱셈 규칙이 갖는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제곱분끼리 어떻게 곱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근호식에 대한 곱셈 계산은 단순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네, 어렵지 않죠? 근호 안의 값끼리 곱해주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정답은 1번 루트 10, 2번 루트 2분의 1입니다. 또 다른 곱셈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식을 A 루트 B 꼴로 변형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식의 근호 안에서 어떤 숫자 하나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근호 안의 수를 소인수 분해한 후 앞서 배운 곱셈 규칙을 적용하여 두 개의 근호식으로 분리해 봅니다.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하여 a 루트 b 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곱근의 곱셈 규칙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곱셈 규칙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와 관련하여 몇 문제 풀어볼까요? 일단 근호 안에 있는 수를 소인수 분해해야겠죠?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루트 a 제곱 b 꼴로 변형합니다. 최종적으로 식 a 루트 b 꼴로 변형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근호 밖에 있는 숫자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제곱근의 성질을 활용하여 근호 밖에 있는 숫자를 근호식으로 변형합니다. 다음으로 제곱근의 곱셈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끝.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곱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등식을 보고 무엇이 틀렸는지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근호 밖에 있는 숫자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틀린 계산이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과 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좌변은 음수고 우변은 양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호가 있는 분수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분수의 덧셈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분모를 통분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어진 두 분수 모두 분모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통분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그렇다면 두 분수의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즉, 분수의 성질과 제곱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두 수의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보자는 말이죠. 보아하니까 두 수의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해주면 분모가 유리수로 변형될 듯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수의 분모를 통분해 더합니다. 어렵지 않죠? 가끔 어떤 학생들은 분모를 루트 6으로 통분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여러 분수식을 계산하다 보면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무리수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 근사값을 쉽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근호가 포함된 분수식의 계산을 좀 더 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많은 학생들이 분모에만 숫자를 곱하거나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숫자를 곱하지 않아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즉, 다음은 모두 틀린 계산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다음 분모를 유리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아하니까 다음과 같이 두 수의 분모 분자에 각각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한다 하더라도 분모가 유리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모에 있는 무리수만 제곱해야 하는데 뭔가 뾰족한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곱셈 공식 기억하시나요? 곱셈 공식이란 자주 사용하는 다항식을 공식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해야 주어진 수의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번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1번의 경우 분모 분자에 3-루트 2를 2번의 경우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두 수의 분모를 모두 유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좀 더 연습하고 싶다면 스스로 유사한 퀴즈를 만들어서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그럼 방금 수행했던 분수 계산을 떠올리면서 제곱근의 나눗셈 규칙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의 나눗셈 루트 15 나누기 루트 3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나눗셈식의 경우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곱셈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주어진 나눗셈을 곱셈식으로 변형해 볼까요? 먼저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고치고 나누는 수를 역수로 만듭니다. 여러분 루트 15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과 같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를 분수식에 적용하여 약분해 봅니다. 계산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니 분수식의 근호 속에 들어있는 숫자 15와 3을 그냥 나누면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제곱근의 나눗셈 규칙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래와 같이 양변을 제곱하여 나눗셈 규칙을 증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곱근과 관련된 곱셈과 나눗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계산한 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계산에 대해 배워볼 차례입니다. 보아하니까 덧셈이 더 어렵네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루트 2를 문자 A로 치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바와 같이 루트 2를 문자 A로 치환할 경우 다항식 A 플러스 루트 3이 되어 그 결과값은 4A가 됩니다. 여기서 A에 루트 2를 대입하면 구하고자 하는 제곱근의 덧셈 계산이 완성되겠네요. 그렇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계산이죠? 그렇습니다. 다항식에서 다루었던 동류항의 계산 과정과 똑같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한 계산 과정 말입니다. 즉,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은 두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에는 근호식을 하나의 독립된 문자로 놓고 다항식처럼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로 동일한 무리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근호 안에 값을 막 더하거나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는 검증되지도 그리고 맞지도 않은 계산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규칙을 정리해 볼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더불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다를 경우 덧셈식 또는 뺄셈식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규칙이 갖는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제곱근끼리 더하거나 빼는 계산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과정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근호 안에 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봐야겠죠? 참고로 2번과 3번의 경우 앞서 배웠던 제곱분의 성질을 활용하면 식을 좀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호를 기준으로 다항 식의 동류항을 계산하듯이 도출된 식을 천천히 계산하면 게임 끝입니다. 거 봐요. 단순 계산 문제라고 했죠? 다음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산 문제만 보면 빨리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친구들 중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계산 문제에만 치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작 생각하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생각을 요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스스로 필요한 개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하면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계산 문제를 풀 때 계산 규칙에 따른 풀이 과정을 천천히 잘 기록하면서 풀이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빨리 풀려는 생각에 풀이 과정을 대충대충 건너뛰면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답이 틀렸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하면서 푸는 학생의 경우 틀린 답을 도출할 확률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으로부터 쉽고 빠르게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리수 계산에 대한 연산 법칙과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계산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리수의 계산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혹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천천히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봄으로써 제곱근의 사칙 연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각자 계산한 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스스로 퀴즈를 만들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계산 연습이 잘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근호가 포함된 식 계산은 유리수의 계산보다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산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정확히 적용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계적인 계산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학적 두뇌가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천천히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